동서양으로 통하는 거대한 길 실크로드. 실크로드의 여러 도시 가운데 실크로드 교역의 오아시스, 문명교류의 요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바로 도낭이다. 최근 도낭 벽화에서 고대 한국인이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가운데는 백제인 모습도 보인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 도낭에 왜 고대 한국인의 족적이 남아있을까? 벽화 속 백제인은 어떤 모습일까? 도낭은 광활한 중국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로 1500년 전 서역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호주 학자 베일리는 도낭이 이란어 두르바나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도낭의 도는 크다, 황은 성대하다는 뜻이다. 예전에 도낭은 고립된 곳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휘황찬란한 국제적인 도시였던 것이다. 우리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지역에 상당히 번성한 땅이었다는 거고, 또 무역로가 육로 실크로드가 상당히 번성할 때는 무역 도시로서 역할을 상당히 했을 것이다. 도낭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을 도낭학에 빠져들게 한 것은 실크로드가 낳은 최고의 금자탑인 막고글 때문이다. 수천 개의 불상이 있다 하여 일명 천불동이라고도 불리는 막고글은 동양의 르브르 박물관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불교 유적지요, 사막 위에 건립된 위대한 미술관이다. 도낭은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막고글 제17굴에서 신라의 구도승 희초가 지은 왕호 천추국전의 필사본이 발견되었으며, 원효 스님이 저술한 대승기실론서의 필사본도 발굴되어 고대 한국과의 연관성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최근 막고글 벽화에서 고대 한국인의 복식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막고글 벽화에서 고대 한국인의 모습을 발견해 공개한 사람은 도낭연구원의 중국 학자인 리리신 연구원이다. 리리신 연구원은 도낭 지역의 석굴을 10여 년 동안 조사한 결과 막고글 38개, 유림굴과 서천불동 각 1개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인이 그려진 그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구려인 인물상을 보자. 이번에 공개된 40여 점의 인물상 중에는 고구려인이 가장 많은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새 깃털을 꽂아 만든 모자인 조우관을 쓴 점이다. 일찍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에서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 그림이 발견된 바 있다. 도낭 벽화 속 고구려 인물상도 비슷한 조우관을 쓰고 있다. 그런데 리리신 연구원이 공개한 조우관 인물상은 이제까지 알려졌던 통상적인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이제까지 발견된 조우관 인물상은 보통 2개의 새깃털을 모자에 꽂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인물상에서는 3개 또는 4개의 깃털을 꽂고 있었다. 새의 깃털이 아니라 꼬리를 꽂은 조미관, 흰색 비단위로 만든 백라관, 청색 비단위로 만든 청라관, 자주색 가죽으로 만든 자라관 등 매우 다양했다. 백라관과 청라관, 자라관은 각각 고구려의 왕과 대신이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낭 석굴 가운데 가장 큰 벽화인 막고글 제61굴이 오대산도다. 중국 5대 말기에 제작된 오대산도는 밑그림이 만들어진 시기가 신라와 고려가 공존하던 때였다. 이 때문에 신라와 고려가 중국에 보낸 사절단이 함께 등장한다. 오대산도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신라 송공사라는 그림에는 통역원, 사신, 2명의 관원, 마부 등 신라 사신 일행이 5명 그려져 있고, 오른편에는 이들을 맡고 있는 2명의 중국인 관리가 보인다. 이 그림 왼쪽 아래에 있는 고려 왕사라는 그림에는 연락관, 사신, 짐꾼 등 3명의 고려 사신 일행과
이들을 안내하는 여관 주인이 그려져 있다. 이번에 발견된 도낭 벽화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백제인 인물상이다. 현재까지 회화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백제인 인물상은 중국 양나라 시대에 그려진 사신도인 양직공도였다. 양직공도 이후 또다시 백제인 인물상이 나타난 것이다. 도낭 벽화 속 백제인은 어떤 모습일까? 막곡을 제335글 벽화. 문수보살과 유마거사가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조우관을 쓴 사람이 2명 있다. 깃이 둥글고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새 깃털 2개가 꽂힌 푸른색 모자를 쓰고 있는 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리신 연구원은 부풍을 막는 옷깃을 한 사람은 추운 지방에서 온 고구려인이고 열린 옷깃을 한 사람은 따뜻한 남쪽에서 온 백제인으로 봤다. 高句丽国身处高山峡谷之中，气候呢比较寒冷。说他这个人物啊，他带树领，这是树领啊，立领，用来遮风挡雨御寒的。百济国呢靠南边的，它的这个气候呢比较温和，它是藩领。 막곡을 332굴에도 2명의 조우관을 쓴 인물이 등장하는데 같은 이유로 한 사람을 백제인으로 판단했다. 리리신 연구원에 따르면 고대 백제인은 고구려와 신라처럼 조우관을 쓰기도 했지만 턱에 매는 끈이 없는 오늘날 야구 모자와 비슷한 무책을 쓰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막곡을 237굴 벽화다. 아래 곱슬머리의 외국 사신위의 인물은 무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백제인이다. 막곡을 제115굴 벽화다. 이 벽화는 부처님이 열반했을 때 각국에서 조문단을 파견해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는 장면이다. 그림 속에 조관을 쓴 인물과 무책을 쓴 2인물이 보인다. 조관을 쓴 사람이 신라 혹은 고구려인이고 무책을 쓴 사람이 백제인이다. 그러면 백제인이 도낭 벽화에 대거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리리신 연구원은 그 연유를 불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인물상을 대거 벽화에 집어넣으면서 자연스레 백제인 인물상도 들어갔고 한편으로는 백제 유민이 도낭으로 이주해 살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 도낭 벽화에 등장한 백제인. 백제는 굳게 닫혀진 나라가 아니었다. 백제는 바다 건너 세계 문명과 교류한 문화적 개방성을 띤 글로벌 국가였다. 실크로드에서 만나는 백제 이야기는 중국을 지나 인도양을 넘어 그리스까지 이어질 것이다.